인사 담당자 여러분, 근로감독 점검 기출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노무사 권미영입니다. 네, 근로감독,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인사 담당자로 근무하고 계신 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진님. 먼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기업에서 급여 및 인사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 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그 유진님이랑 저는 전화상으로는 맞아, 정말 맞아. 거의 수다를 엄청나게 떠는 수준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노동부 점검은 아직 한 번도 받아보진 않았는데 그 점검에서 나오셨을 때 저희가 따로 사무실을 들여야 될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그거는 사업장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제가 봤던 사업장 중에서는 휴게실이나 뭐 구내식당이나 이런데 한쪽 편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서류를 쫙 정리를 해놓으신 케이스도 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 파일, 임금대장 파일, 네, 뭐 휴가, 출산휴가든 휴가 파일, 뭐 모성 관련한 거, 연장근로 내역 이런 것처럼 준비한 목록에 대한 서류를 쫙 파일로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해두시면 아무래도 감독관님께서 빨리 찾고 빨리 보고 빨리 가시겠죠. 네. 저희가 점검을 나왔을 때 이제 서류가 도저히 준비할 수 없는 서류일 경우에는 어떡할까요? 준비할 수 없는 서류는 당연히 준비를 못 하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정말 중요한 서류다라고 하면 벌금이나 과태료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바로 벌금 과태료를 감독관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시정지시라고 해서 언제까지 이게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네, 그 시정지시서라는 걸 주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사업장인데 안 만들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만들어서 신고하고 그 관련 서류를 보고서로 제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유진님께서 사업장 점검을 한 번도 안 받아보셨다고 해서요. 제가 과거에 다른 사업장에서 한번 받았던 공문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지금 여기 이 감독관님께서는 이제 15가지를 안내를 하셨어요. 이제 사업장 가서 보겠다. 네, 혹시 여기서 이런 거는 보겠구나 라고 예상하신 게 뭐가 있으세요? 내가 준비하고 있다, 지금. 취업규칙, 네. 그리고 근로계약서랑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그리고 연차 사용 현황이랑 그리고 일용근로자랑 아르바이트 명부, 퇴직금 관련 서류, 임신근로자, 육아휴직 관련한 서류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생각 못했는데 이런 것도 보는구나 라는 서류는 어떤 게 있으세요? 제가 노사협의회 관련해서는 깊게 생각을 못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유진님께서 근로감독을 안 받아보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감독관님 왔을 때 질문할 거를 제가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잘 하고 계신지 이거 한번 제 질문에 대답을 해주면서 내가 잘 정리하고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있는지 네, 당연히 작성하고 있겠죠. 제가 사업장 가면 일용직 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잘 챙기고 계시죠? 네, 지금은 잘 챙기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이라는 건 과거에는 좀 미흡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명부. 네, 근로자 명부 잘 챙기고 계신지. 잘 챙기고 계세요? 네, 근로자 명부에 대해서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근로자 명부는 지금 현재 17가지 항목으로 정리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 규칙에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들을 참고를 하셔서 회사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약 서류 보존을 잘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보통 3년치라고 하거든요. 잘 보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보관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퇴사자다. 그러면 퇴사하고 얼마까지? 퇴사하고 3년까지 네, 보관하고 있어요.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사업장을 제가 갔는데 퇴사하고 바로 폐기를 하셨대요. 네, 그래서 제가 당황했어요. 그래서
퇴사하신 경우에는 이제 퇴사하고 3년치까지 꼭 관련 서류를 보관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임금 대장도 마찬가지겠죠. 다 3년치는 최소한 보관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네, 임금 당연히 월급날 잘 지급하고 계시겠죠. 네. 기숙사 같은 경우나 우리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 조합비 공제를 할 때 이 서류가 있어야 되거든요. 혹시 그런 서류도 챙기고 계신가요? 그럼 저희는 이제 기숙사가 저희가 따로 공제하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그래서 작성 안 해주셔도 되는데 혹시 급여에서 우리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기숙사 이용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급여에서 공제하시는 경우에는 이 공제 신청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서류가 없이 공제하시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꼭 그런 서류들을 챙겨주셔야 된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연장근로 주 52시간. 이거는 뭐 요즘 전 국민이 다 아시는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연장근로에 대해서 당연히 1.5배 하고 계신데요. 제가 뭐 회사의 임금 대장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감독관님들께서 오시면 이제 이 임금 계산을 하는 통상임금, 그 통상임금을 제대로 했는지 항목을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기본급만 가지고 1.5배를 계산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기본급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 혹시라도 직무수당이라든가 직책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통상임금에 해당이 돼서 이 항목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휴게 시간은 어떻게 부여하고 있을까요? 이제 점심시간으로 보통 운영을 하고 있는데 4시간 근로를 했을 때 30분씩 부여가 되고 8시간이면 이제 중간에 1시간으로 이제 부여를 하고 있어요. 네, 법에 맞게 잘 준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9 to 6,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경우에 9시간 총 회사에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 중에 점심시간을 보통 1시간을 사용하고 계신데 그게 이제 법의 8시간인 경우에 근무 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 1시간 휴게 시간을 부여해라.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유급휴일. 유급휴일 같은 경우는 주휴일, 근로자의 날, 지금 현재 이제 올해부터 관공서공휴일까지 우리가 다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잘 부여하고 계신지만 아마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유급휴일에 대한 거는 크게 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연차 유급휴가. 우리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연차 신청서를 내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연차를 저희가 이제 부여를 하고 있고 이제 연차는 이제 법정 연차를 따라가고 있어서 이제 1년 미만 근로하신 분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생기는 거고 그리고 15개가 생기는 건 이제 1년 후에 1년 1일째 근무하신 분 그분들은 이제 15개 그때부터 생기고 있습니다. 아마 감독관님이 오시면 보는 거는 신청서 잘 작성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 전체 근로자의 사용 내역이 어떻게 되시는지 볼 거고요. 또 우리가 이제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은 미사용 수당이 나갈 수 있잖아요. 미사용 수당을 제대로 계산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실 겁니다. 자, 우리 모성보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여성 근로자가 좀 많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자, 임신 사실을 알았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연장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연장근로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좀 주의할 것들이 이제 산 후에 또 연장근로를 하면 가능은 한데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이내에서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출산을 하고 오신 분들은 이 연장근로 시간을 잘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출산휴가 제가 담당자분들 만나면 출산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거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희는 100% 출산휴가를 다 가고 계십니다. 다 가고 있는데 감독관님이 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출산 후 45일의 휴가가 부여됐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을 했는데 예정일보다 아이가 좀 늦게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 90일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한 60일쯤 예를 들어서 태어났다. 그러면 출산휴가 90일은 부여했는데 출산 후 30일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추가로 45일이 확보되도록 출산휴가를 반드시 부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포인트예요. 기업 담당자들이 다 90일 가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출산 후에 45일 이거를
가끔 까먹고 내지는 네, 잘 못 챙기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게 좀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 출산휴가라든가 출산휴가 신청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육아휴직 네, 이런 거를 사용한 내역을 대장을 달라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장을 좀 잘 준비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취업규칙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당연히 취업규칙 작성하고 신고하셨는데 네. 직원분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잘 게시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이제 저희 식당 옆에 게시는 네. 하고 있는데 네. 그 한 군데만 해야 될지 저는 이거를 잘 모르겠어요. 아, 우리 산에 네, 구내식당이 있다 네, 보니까 구내식당 게시판. 근데 제가 볼 땐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산에 그 직원들만 볼 수 있는 그 뭐 산에 인트라넷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게시하셔도 되고요. 뭐 식당에 구내식당에 게시하고 계시다면 네,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정도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담당자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 작성한 취업규칙을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 네. 그 다음에 접수증을 좀 저는 가급적 챙겼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거를 언제 접수를 했는지를 모르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담당자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취업규칙 신고를 하고 뭐 재정 신고든 개정 신고든 하시고 좀 접수증을 챙겨 놓으시면 네, 이게 노동부에 우리가 신고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네,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퇴직금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법정 퇴직금, 이제 퇴직연금 이렇게 운영을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DC형으로 네,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퇴직금 같은 경우에 제가 인사 담당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좀 주의하실 게 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꼭 지급하셔야 된다는 거. 하지만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분들이 실무상 그거는 좀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퇴사하실 때 꼭 반드시 네, 우리 14일 이내에 지급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으면 네, 그 합의서를 꼭 작성해 두시라고 제가 네, 좀 조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얼마 전에 사업장을 갔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어요. 네, 퇴직금 중간정산 할 수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만 가능합니다. 네,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그 다음에 무주택자가 네, 전세 자금이 필요할 때, 그리고 우리 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아플 때, 그다음에 뭐 개인 회생이라든가 파산, 그 외에는 뭐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인해서 퇴직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이럴 때에 우리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유 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재 안 된다는 거. 근데 네,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방문한 회사의 담당자분이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갔더니 퇴직금 중간정산인데 관련 서류가 없으신 거예요. 네, 집을 사셨대요. 그래서 집을 사는 것까지 좋은데 축하할 일인데 네, 중간정산 하려면 집을 샀다는 관련 서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서류를 좀 보완해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퇴직금 중간정산 같은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꼭 챙겨주셔라. 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우리 어떻게 하고 있으세요? 교육으로 하고 계신가요? 네, 교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같은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하겠다라고 규정을 하셨으면 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최저임금은 요즘 너무 많이 알고 계셔서 아마 이 부분은 가장 다들 잘 준수하고 계실 것 같아서 네, 최저임금은 네, 딱 크게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네, 그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네, 그것도 당연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대표자분 교육도 잘 챙겨 계시죠? 네, 대표자분 교육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떤 사업장을 갔는데 다 교육을 잘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대표자가 누락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담당자분들께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네, 대표자도 꼭 챙겨주셨으면 네, 안 챙기면 과태료 실제로 제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받은 케이스를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담당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우리 비정규직 차별금지, 우리 혹시 뭐 기간제라든가 파견 근로자도 혹시 근무하고 계신가요? 네. 네, 이 경우에 임금이라든가 뭐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이 되지 않도록 네, 좀
내용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만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노사협의회 당연히 운영하고 계시죠? 네, 노사협의회. 자, 노사협의회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반드시 운영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3개월마다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근데 이 회의록을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노사협의 규정에 따라서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 대장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그 근로감독 점검이 나왔을 때 보는 서류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제가 어떻게 보면 제 경험상 팁을 드리고자 급여에서 저희가 따로 공제를 해도 될까요? 임금 전액불 원칙에 위반됩니다.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더라도 교부를 안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 경우도 500만 원 이하 벌금. 이제 근로자 관련한 서류는 이제 3년간 보존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만약에 보존을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케이스는 과태료. 돈만 내면 됩니다.